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계속해서 제가 화면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믿음직한 청년 한 분이 스튜디오에 걸어 들어오시면서 제가 막 손짓도 하고 제 뒤에 배경화면으로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먼저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 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시사 매거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혁이라고 합니다. 네, 부경대 편집국장도 맡고 계시고 시사 매거진에서 실제 현장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규혁 국장이라는 말씀이 편하세요? 아니면 이규혁 기자가 좋으세요? 저는 이규혁 기자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혁 기자. 자, 그러면 지금 부경대에서 어떤 걸 전공하고 있고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기계공학과 2학번이고 네. 이제 4학년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이규혁 기자가 너무 잘생겨서 아닙니다. 제가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화면 분할은 잡아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좀 당겨라. 네, 마이크를 좀 가깝게 써주시죠. 네. 네, 절대 화면을 저랑 같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규혁 기자랑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네. 자, 지난주에는 부산 청년을 대표하는 첫 주자로 동아대학교 백이은 기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보셨다면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선 방송에서 동아대학교 학보사 기자님이 짚어주신 청년 일자리 문제 인상 깊게 들었고요. 저 역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 청년의 고민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부경대학교 신문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만큼 그리고 시사매거진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혁 기자입니다. 정치 이슈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아침에 핸드폰을 켜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제 뉴스가 있잖아요. 네. 특정 언론사 말고 다양하게 한 10개 정도 구독해서 매일 핫 이슈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흥미를 가지는 경제 분야나 사회 분야도 있겠지만 네. 뉴스의 꽃은 또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또 이게 부경대 신문과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규혁 기자 현빈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현빈 닮았어요. 네, 오늘 이규혁 기자 이거 방송 나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규혁 기자 계속 나와달라고 이제 여성 팬들이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신문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체감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자, 부산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고민은 어떤 겁니까? 저는 우선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바다도 있고 사람들도 좋고 교통도 좋고 매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돈을 쓸 곳은 있지만 돈을 벌 곳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제가 기계공학과인데 당장 과에서 가는 일자리만 보더라도 울산의 현대자동차, 대구의 삼성전자나 아니면 조선업은 심지어 거제도까지 갑니다. 그러네요. 네. 중소기업은 부산에 잘 없습니다.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함께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부산을 떠나게 되고 타지에 살면 주거비가 나갑니다. 아직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청년이 돈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혼자 타지 생활하면 또 인간관계에서 외롭잖아요. 고립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미래 불안도 자연스레 더해지고 청년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곧 4학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군대도 가신다면서요, 이제? 네, 맞습니다. 조만간 네 달 후에. 네. 자, 이제 4달 후에 군대 다녀오시면 사회에 나갈 준비도 다녀오시고 하셔야 될 텐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겁니까? 부산은 일자리보다 몇 년 전부터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서울보다 주거 문제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역설적으로 서울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부산이 그대로라면 나중에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해질 건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부산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요즘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의 분양가는 또 서울 못지않게 높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후의 추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보다 자산이 중요해지다 보니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효 기자가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흐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청년 정책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막 말하는 걸 꼽자면 네. 부산 청년 만원 문화 패스일 것 같습니다. 당시 신청이 7분 만에 마감돼서 못했는데 네. 그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고 10,000원만 결제하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게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 정책보다 문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를 보고 저는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평소에 뮤지컬이나 콘서트 같은 문화 공연에 관심 없는 사람도 비싸서 못 봤던 공연 티켓을 문화 패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제 아들도 이거 신청했는데 빨리 마감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너는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7분 안에 마감됐으면 너는 1분 안에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올해도 만약에 이거 하면은 이교 기자는 어떻습니까? 하실 거예요? 전 무조건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문화 패스 그래도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었다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자리나 주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산 청년 정책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소득 분위로 결정되는 정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 분위로, 네. 월세 지원이나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대부분 조건이 부여됩니다. 오직 부산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일자리는 많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서울처럼 주거에 초점을 맞추니 아쉽습니다. 물론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는 걸 꽤 봤습니다. 저도. 네. 하지만 더 다방면으로 청년과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만약 부산의 청년을 위해서 정책 하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습니까? 저는 부산하면 바다지만 너무 이게 이미지가 굳어져서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네. 다른 지역을 예로 들면 어느 지역 주민은 50% 할인 혹은 무료 입장인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했을 때 부산은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공연도 주기적으로 문화회관, 시민회관이나 엑스코에서 초청해서 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라디오로 듣거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 부산시 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치인들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기혁 기자. 네.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시설을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타지분들은 입장료를 받고 부산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기업 소유인 아르떼 뮤지엄은 제주, 부산, 여수, 강릉, 전국 4개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 불문해서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입장료가 부담돼서 꺼려진다고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록 사기업이지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행사 기간으로 시민 반값 할인 같은 정책도 조금 어렵겠지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짚어주신 대로. 네. 네. 부산 정책을 만드실 때 이기혁 기자의 이런 의견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기혁 기자?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이 5년간 재임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이번이 재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시민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장 이슈입니다. 네. 잘한 것은 잘했다 할 것이고 아쉬운 건 아쉽다고 말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제2의 수도인 부산을 서울처럼 성장시켜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죠. 네.
현재 여담으로는 김도읍 의원, 전재수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현 박형준 시장뿐만 아니라 출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도욱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까지도 이런 청년들의 말씀들을 잘 들어서 공약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부산 청년, 특히 대학생 입장에서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우리 이규혁 기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산업은행 이전이나 해수부 이전 등 큼지막한 사건들은 좀 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좋은 것도 정당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커다란 틀을 잡고 바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정치 해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두고 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유찰되어서 이제 결국 얼마 전에 6차까지 왔습니다. 개항 시기는 계속 늦어져서 2035년까지 됐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부산시나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공사비를 재산정하거나 집안 검증을 재조사하는 등 조건을 좀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가덕공항 얘기하면 항상 이 질문을 어떤 패널이나 출연자한테도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하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네. 사람들은 무조건 인천공항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유럽이나 미주 나갈 때 인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주나 유럽? 저는 오스트리아, 네. 스위스, 네. 독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가셨을 때 네. 부산에 가덕도 공항이 있거나 장거리 노선이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셨겠죠, 그때 당시에.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위해서라도 부산 지역 시민들뿐만 아닙니다. 경남, 울산, 넓게는 저 서부 경남 또 전라도 지역 분들까지도 부산 가덕도를 오시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노선이 있다면 편하게 여행들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공식 질문이자 그런 순서인데 바로 사이다 발언 시간입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 이기혁 기자 카메라를 보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정당들은 본래 가진 이념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조 때부터 일궈낸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여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짓고 수출하면서 지금 세계 경쟁력 있는 나라까지 오게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었는데 미래도 함께 저희와 같이 가야죠. AI 시대니 뭐니 하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져서 도태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을 합쳐서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혁 기자의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감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처음이라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분명 좋은 작용이 돼서 나중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얻어가는 게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부산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정치 스토커를 더 관심 있게 챙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기혁 기자가 군대 가시기 전에 저희들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경대 신문 편집국장이자 시사 매거진 불경본부의 이규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